이기는 대화. 마음의 문을 여는 부드러운 첫마디가 필요하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첫마디는 부드러워야 한다. 상대의 기분이 어떻든지 상관할 필요는 없다. 일단 당신이 먼저 예의를 차리고 부드러워진 다음 상대가 그 부드러움 속으로 빨려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첫마디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 미소를 머금어라. 상대는 당신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이때 미소는 당신의 마음을 풀어주고 상대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한다. 얼굴을 찌푸리거나 침울한 표정은 금물이다. 첫마디를 본론부터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말고 주변 이야기부터 하라. 이럴 때를 대비해 상대의 가족관계, 취미, 요즘 진행하고 있는 일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해 두는 것이 좋다.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라. 화제는 어떤 것이든 좋다. 사무실에 나와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까지 길거리에서 생긴 일도 생생한 화제가 될 수 있다. 오다가 보니까 사거리 신호등 옆에 놓인 화단의 국화가 만발하더군요. 요즘엔 도심 속에서 이런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정치와 종교에 관해서는 상대와 확실히 같은 입장에 있지 않는 한 화제로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서로 대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첫마디를 부드럽게 시작하고 상대가 말문을 열면 그 말을 잘 이끌어 본론으로 들어간다. 말의 시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자연스럽고 온화한 태도로 상대를 향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학적으로 느껴지도록 어려운 용어나 말을 일부러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쉬운 말을 사용해도 자신의 의사가 100% 상대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과 동시에 대화의 목적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가급적 쉬운 말로써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자기 이야기가 잘못 전해지면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상대가 잘 알아듣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진실을 담은 말로 다가서라. 일부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화술이란 온갖 현란한 수사와 달콤한 미사역으로 덧칠하는 말에 포장술중으로 깎아내린다. 그들은 말은 잘 못해도 한 분야의 1인자로 군림하는 임권택 감독류의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화술에 대한 폄하를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카네기나 잭 웰치, 빌 게이츠와 같은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쓴 성공학류의 서적이나 화술 서적을 보면서 침이 마르게 칭찬하곤 한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의 이면에는 말보다는 그를 떠받드는 유교적인 풍토가 한 몫을 단단히 한 이유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화술 교육이 없었고 화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화술이란 세일즈맨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기업체나 웅변학원 등에서 행하는 화술 교육도 조악하기 그지없어 원칙 없는 화술 서적이나 유머집을 교재로 삼거나 웅변,
연극 등의 발성법을 가르치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경제의 현실이 복잡해지고 영업직이 관리직이니 하는 영역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보다 정제된 화술이 비즈니스맨들의 필수 요건이 되었다. 말이 곧 힘이 되고 에너지를 고양시키는 단계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화술을 구사하지 못하면 인간관계는커녕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좋은 화술이란 말하는 사람의 진정한 정신과 참다운 개성에서 비롯된다. 허풍으로 가득한 과장된 말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현대의 인간관계는 자연스러움으로 맺어진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교감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돌아다닌다. 그 중에서 진실이 아닌 말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것들은 증권가의 루머처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실망감을 안겨준다. 그런 쓰레기를 입에 달고 다닌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태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땐 성실한 태도와 진실만을 나누어야 한다. 허장성세를 보인다든지 뜬 소문의 전파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언제나 상대방에게 한 수 배운다는 생각으로 대화에 임하라. 그리고 내 진실한 마음을 전달함으로써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되겠다는 태도를 보여라. 그와 같은 겸손과 존경의 마음이 자리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말을 잘하는 것이 힘이 아니다. 말 속에 담겨 있는 당신의 진실이 힘이다. 말로 사람을 얻는 대화 예절. 세상에서 성공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항상 자신과 대화한다. 그들은 끊임없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신념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도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또 그들에게 자신들이 성취한 열매를 나누어 주는데 인색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공과 실패는 당사자가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명쾌하게 다른 사람과 소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화술을 공부하는 일은 믿을 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로부터 삶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행복해지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실제로 우리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효과적인 대화를 해야만 적응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세상사가 복잡하단 세련된 대화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 정제된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상대방과 어울릴 만한 기품이나 격식을 갖추어야만 한다. 아무리 맛있는 요리가 있다 해도 그것을 담은 그릇이 깨져 있다면 맛이 줄어들 것이고 식사 에티켓이 엉망이라면 차라리 마주 앉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대화도 마찬가지다. 우선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방은 얼마만큼 자신을 신뢰하고 존경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또 머리 모양이라든가 손짓,
표정 하나하나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화술의 달인들은 결혼식장에 나가는 신랑이나 신부처럼 자신을 완벽하게 갖추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런 다음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가면 그들은 상대방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목소리와 리듬은 물론 톤까지 맞춰준다. 편안한 자리에서 가벼운 주제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무거운 주제를 끌고 나와 심각한 어조로 말한다면 금방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그래서는 결코 대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 중요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경망스러운 말투로 인신공격이라도 하면 대화의 심각성을 훼손시킨다. 특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단조롭고 느린 말투로 말하면 몹시 지루하고 따분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때와 장소에 맞게 신중할 때는 말의 속도를 늦추고 약간 낮은 어조로 말하며 가벼운 화제에 대해서는 빠르고 경쾌한 어조로 말하라. 대화 도중 상대와 교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자세와 감정에 자신을 맞추어 주는 것이다. 그 가운데 상대방과 비슷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대방이 턱을 괴거나 발을 꼬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똑같은 자세를 취해보라. 또 팔짱을 끼거나 대화의 호흡을 맞추어 보라.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두 사람의 친밀도가 높아지게 된다. 좋은 화술은 나를 버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깨우치는 데서 출발한다. 상대방과 같은 몸짓, 자세, 억양, 호흡을 통해 외면을 이해하면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대화의 상대방도 말하기가 편하다. 상대를 인정해서 마음을 열게 해줘라. 이 말은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사항이다. 당신이 이 말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소리를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안 해.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자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 주장이 묵살당하고 대신 상대의 주장을 받아들여줄 성인 군자는 없기 때문이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라. 그러면 상대도 역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할 것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 하나는 이것이다. 무슨 일에든 남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대인관계의 실패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화는 상대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작업이다. 당신이 마음 문을 열었다고 해도 상대가 문을 열지 않으면 대화는 겉돌기만 할 뿐 알맹이가 없어진다. 상대의 마음 문을 여는 작업은 보기보다 까다롭다. 더욱이 상대가 처음 보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하다. 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지는 않다. 일단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상대의 호의를 자극하는 것이다. 호의란 상대가 나에게 가지는 좋은 감정이다. 호의를 가지게 되는 동기 중에 동료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인간은 동료의식을 느낄 때 상대와 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 같은 성을 가졌다든지 고향에 갔다든지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같은 취미를 가졌다든지, 같은 곳에서 군생활을 했다든지, 심지어는 같은 병을 앓았다든 똑같이 장남이라든지 하는 것도 동료의식이다. 이러한 동료의식은 상대를 자극하고 까닭없이 당신을 믿게 만든다. 따라서 상대를 잘 관찰한 후 이러한 동료의식을 자극하면 적어도 반발짝 이상은 상대에게 더 다가가게 되고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이익이 서로 비슷할 때 두 사람은 협력하게 된다. 당신이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상대는 곧 당신을 떠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전에 사람을 사귀려 드는 것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긍정적 자세야말로 대화의 필수. 사람의 감정은 전염된다. 밝고 활달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 역시 긍정적이 되고 마음이 밝아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표정이 어둡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의 기분 역시 침울해진다. 어떤 사람의 곁에 서면 비 오는 날에도 햇볕을 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의 곁에 서면 화창한 날에도 구름이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렇다면 사람의 감정은 어떻게 전달되는 것일까? 우선 그 사람의 표정, 옷차림, 혹은 자세 등에서도 전달되지만 상당 부분은 그 사람의 말로써 전달된다. 따라서 말은 상대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상을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말도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사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부정적인 말이 당신의 입에 습관되어 배어 있다면 말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점원이 사지 않겠습니까? 하는 순간에 사고 싶었던 마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쪽으로 돌아설지도 모른다. 마음에 들다가도 마음에 안 드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생긴다. 기분이 좋다가도 우는 사람 곁에 있으면 덩달아 울고 싶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반면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필요하실 겁니다.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잘 어울리시군요. 그런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처럼 생각되지요? 이것은 밝고 긍정적 화법을 구사하는 경우다. 이런 화법이 입에 밴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 자신의 마음도 덩달아 밝아지고 그와의 대화도 흡족해진다. 근심 걱정으로 기분이 우울하다가도 활짝 웃고 있는 사람과 마주치면 순간적으로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물론 연습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말 습관이 단번에 긍정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말이 긍정적으로 변하려면 우선 당신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일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균형적으로 바라보되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많이 들여다보고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자신의 머릿속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며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역시 긍정적으로 바뀐다. 즉, 긍정적인 말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언어학자들은 말 속에 주술적인 힘이 들어있다고 믿는다.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해내고야 마라. 어떤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소리내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반복해 외치면 실제로 그 일이 술술 풀리는 경우가 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당신의 말 속에 부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그 즉시 긍정적인 화법으로 변화시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좋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일단 한탄하는 소리, 우는 소리부터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남의 한탄이나 우는 소리를 오랫동안 들어줄 사람은 없다. 한탄을 하는 사람이야 가슴속이 후련해질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으로서는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한탄을 자주 하는 사람은 매사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탄이나 부정적 요소를 자주 던져주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인상으로 남는다. 당신이 한탄조로 말하거나 자신의 근심을 이야기해야겠다면 되도록 짧게 끝내라. 한탄조의 말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약간의 동정심을 자아내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 얻어낼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당신은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좋은 인상을 남기는 따뜻한 인사로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등의 인사말에 한마디만 덧붙이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사말이 된다.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끝나는 사람은 어딘가 냉랭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인사말에 한마디를 덧붙여주자. 덧붙이라는 말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다. 즉흥적으로 보이는 물체 혹은 그때 그 상황에서 떠오르는 한마디면 족하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감기는 지독하던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신 이곳은 차가 자주 막혀요. 늘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곳인데 운전하시느라 아주 고생하셨죠? 이처럼 상대를 걱정해주는 말은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음은 당연한 사람의 심리이다. 당신에 관한 것은 언제나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익이 되도록 늘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는 점을 상대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즉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안위와 이익에 대해 늘 염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상대의 관심사를 알아두었다가 그에 관련된 말을 해주면 좋다.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관심 대상에 대해 말을 해주면 신이 나서 크게 감격한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고 어떤 관심사를 가졌는지 끊임없이 살펴주는 배려가 있어야 좋은 한마디가 나오고 상대방의 마음도 활짝 열린다. 편견을 갖게 하는 첫인상은 NO. 사람의 인상은 첫 만남에서 결정되는 수가 많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의 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 반면 어두운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의 말은 어딘지 불신감이 생긴다.
또한 자신감도 없어 보인다. 오락가락하거나 두리번두리번거리거나 중얼거리며 지나치게 수선스러운 사람과는 오래도록 대화하기 힘들다.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 반드시 삼가할 행동들이다. 희망을 품은 사람은 눈에 띄게 마련이다. 그들의 자세는 곧고 걸음걸이도 당당하다. 어깨를 펴고 호흡을 해보자. 생동감이 넘치고 밝은 기분이 들 것이다. 허리를 곧주 세우고 당당하게 말하라. 정신도 맑아지고 기분도 새로워질 것이다. 표정을 주의하세요. 표정이 밝고 생생한 사람에게는 누구든 호감이 간다. 특히 상대방이 바라보는 눈은 중요하다. 눈은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상태, 기분, 감정 따위들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따라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항상 눈을 맑게 가꿀 필요가 있다. 인사가 중요해요. 저 사람은 나와 가까우니 상관없어. 얼마든지 이해할 거야. 이처럼 생각한 나머지 예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실은 더욱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인사는 밝고 정중해야 한다. 어느 좌석, 어느 때건 간에 인사를 잘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 용모를 단정히. 말쑥하고 멋지게 생긴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 간부진들에게 설명을 한다. 사람들은 일단 시작부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표정에는 신뢰가 잔뜩 묻어난다. 반대로 우중충한 인상을 가지고 허름하게 옷을 입은 사람의 말은 이상하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상대방의 말을 논리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그가 풍기는 이미지에 따라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한기로 흘려버리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실력 이전에 자신의 눈으로 보는 물체의 이미지에 더 많은 신뢰를 보낸다. 따라서 용모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상대방이 먼저 입을 열게 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제일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이런 습성을 잘 이용하다 보면 보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할 때 되도록이면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화제를 선택하도록 하라. 물론 타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은 고역이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즐겁기만 하다. 그러므로 꾸준히 인내하면서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문제는 박지성의 슈처럼 시원시원하게 해결하도록 하지요. 귀사에서 새로 나온 상품은 만지기 부드럽고 들고 다니기 간편하더군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쓰는 단어를 유심히 들어보면 은연중에 그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그럴 때는 관련된 주제를 슬그머니 꺼내거나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상대방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북한산의 등산로에 진달래가 활짝 피었는데 이번 산행 같이 가실까요? 그런데 내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은 또다시 금메달 1호를 선사하겠지요. 이렇게 역으로 상대방의 화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호감을 갖고
당신을 바라보게 된다. 취미 때문에 애써 동호회도 찾아다니는데 마침 생각지도 않던 동지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는가. 사람들은 전혀 생소한 인간형을 만나면 당황할 때가 많다. 그래서 물잔이나 만지작거리며 상대방의 입만 쳐다보게 된다. 그럴 때는 당신이 먼저 분위기를 풀어주도록 하라. 어쨌든 따뜻한 미소를 던지고 상대방의 옷이나 차, 날씨, 뉴스, 스포츠 등의 가벼운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서울과 강릉은 날씨가 너무 다르더군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은 생전 처음입니다. 설국에 온 것만 같아요. 기회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군요. 이런 식으로 첫 실타래를 풀어내면 상대방도 쉽게 입을 열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몇이나 되나요? 아직 젊어 보이는데.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하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차츰 목적하는 주제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조심해야 할 것은 정치나 종교, 남에 대한 험담, 화제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영리를 건드려 아무리 첫인상이 좋아도 나쁜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란 물과 같아서 어떤 그릇에 남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또 같은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해도 때와 장소에 따라 말의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그것은 인간의 심리 상태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까닭이다. 가령 비즈니스맨들이 업무 회의를 할 때나 상품 설명회 등을 할 때 이런 점을 반영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TPO 법칙이라 한다. 곧 시간, 장소, 기회를 감안해서 말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연령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최근에는 10대와 20대가 상품 소비의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다음과 같은 연령별 관심사를 숙지하고 있다면 언제라도 그들과 눈높이가 맞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20, 30대는 미래의 전망이나 희망, 기대,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들, 40, 50대라면 현실적인 이야기나 소유주택, 재산, 골프 등에 관심이 있다. 60, 70대 노년층이라면 과거의 추억과 건강 문제가 주요 관심사다. 5번 듣고 2번 말하라.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현하기 마련이다. 말이 많은 사람치고 다른 사람의 환영을 받는 일은 드물다. 자기 이야기는 줄이고 상대의 이야기에 보다 많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환영을 받는다. 조용한 자세로 상대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상대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최대의 표현이다. 그렇다고 듣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보통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말수가 적어지므로 상대는 자기에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되 간간히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 대화란 오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흐르는 것은 흥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상대보다 말이 많아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말이 많으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가진 비밀이 새어나간다. 또한 상대의 말을 듣지 못함으로써 상대가 가진 귀중한 정보를 얻어내지 못한다.
반대로 열심히 들으면 우선 상대의 호감을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상대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문제에 관해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상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인생관은 무엇인지 등 상대의 말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야 한다. 말하기와 듣기에도 비율이 있다. 듣기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길이요. 말하기는 남에게 나를 이해받기 위한 수단이다. 대화를 세련되게 하는 사람은 듣기를 6, 말하기를 4의 비율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상대를 신나게 하기 위해서는 7대 3의 비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도시적인 구분일 뿐이지 공식처럼 정해진 것은 아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최상이다. 듣고 말하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면 대화는 생동감이 넘치고 즐겁게 된다. 손바닥을 자주 치듯 맞장구를 쳐라. 음악에 리듬이 있다면 말에는 맞장구가 있다. 맞장구는 본래 우리나라의 전통악기인 장구를 두 사람이 마주보고 흥겹게 치는 것이다. 혼자 장구를 치는 것보다 훨씬 흥겹고 듣는 사람들도 몇 갑절 신명이 나게 된다. 이야기 도중 간간히 웃음을 짓거나 놀라운 표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 얘기에 대한 호응이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야기 도중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어야 한다. 맞장구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평소에 맞장구를 치는 연습이 필요하다. 정말 그렇군요.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까? 와, 대단하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이런 맞장구는 판소리의 장난과도 같다.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유를 느끼게 하는 흥을 돋군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도 생겨나게 만든다. 동의의 맞장구는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공감의 맞장구는 오, 아, 그거 참 그렇겠군요. 말을 재촉하는 맞장구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점점 재밌어지네요. 그래서요? 정리하는 맞장구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야기란 말이죠. 아,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격려나 조력의 맞장구는 그건 그래. 그렇게 될 거야. 잘 될 것 같군. 감탄과 기쁨의 맞장구는 잘 됐다. 놀랐어. 대단하군. 상대와의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 당신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맞장구를 시에 적절하게 하는 기술만 있다면 당신은 말을 적게 하면서 상대로 하여금 신이 나서 떠들게 만들 수가 있다. 맞장구를 칠 때 주의할 것은 반복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그렇군요. 당신이 이처럼 맞장구를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 저 사람이 정말 나의 말에 공감해서 그런 것일까? 하고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여기다가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말한다던가 딴짓을 하며 말할 때 당신의 말은 더더욱 신뢰감을 상실할 것이다.